안녕하세요. 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에서 제작까지 제3강 음성인식 번역기 만들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음성인식 번역기는 미디어 팔레트에 있는 음성인식, 음성 변환, 그리고 얀덱스 번역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음성인식한 번역기를 만들어 보는 앱입니다. 음성인식 번역기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거는 제 핸드폰에 있는 파파고 앱인데요. 파파고 앱도 음성 또는 텍스트로 입력해가지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겠다 또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겠다. 그래서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는 번역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며 원하는 언어로 번역하고 음성 변환으로 얘기해주는, 즉 번역된 결과를 음성 변환으로 얘기해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번역기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통계적 기계 번역을 많이 쓰는데요. 통계적 기계 번역이란 무수히 많은 텍스트를 분석해서 번역하려는 상호 언어에 일정한 패턴을 찾아서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즉 방대한 양의 언어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패턴을 찾아 번역하는데요. 번역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번역되어 언어 코드가 있는데 이 언어 코드를 사용해서 번역합니다. 이 언어 코드에는 각 나라의 언어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번역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구글 번역이 만들어진 계기가 2004년에 구글의 회장이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회장님이 한국 팬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번역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회신을 바랍니다. 구글 화이팅이라고 하였는데 구글의 당시 기계 번역 결과는 회라는 말을 따로 해서 the slice low fish라고 하고 신은 신발인 shoes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랍니다는 eat wish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 말 그대로 구글하고 파이팅이 건데 파를 그린 오니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eating은 그냥 thing으로 번역한 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여서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구글 번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언어 코드를 사용해서 언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호 언어 간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 코드를 쓸 건데요. 앱 인벤터에서는 얀덱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언어 코드 번역 컴포넌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음성인식 번역기 알고리즘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목록 스피너에서 원하는 번역 언어를 선택합니다. 자, 저희의 소스 언어는 한국말이고요. 한국말을 영어든 또는 중국말, 일본말, 그래서 원하는 번역 언어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한국말을 다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던가 또는 텍스트 박스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된 결과를 텍스트 박스에 출력을 하고요. 만약에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텍스트를 가지고 번역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번역 요청된 텍스트 박스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를 번역 컴포넌트를 통해서 번역을 요청을 하고 번역된 결과를 번역 결과 레이블에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 결과 레이블에 출력되어 있는 것을 음성 변환합니다. 자, 요 순서대로 코딩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저희가 만드는 앱 인벤터의 앱은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디자인 설계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디자인을 먼저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디자인 설계하시는 걸 권합니다. 음성인식 번역기 디자인 설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성인식 번역기 디자인 설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의 마지막에 있는 실습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는 여기에 있는 언어를 한 가지만 번역하고 싶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영어 외에도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목록 스피너라고 있는 스피너를 이용해서 항목을 추가해 가지고 여기서 선택되어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언어가 여기에 그 선택 항목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블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또는 한국어를 중국어로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언어로 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앱 인벤터에서는 가로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에 있는 수평 배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수평 배치를 통해서 스피너와 음성 인식 버튼, 그 다음에 텍스트와 여기 번역 결과를 지워줄 수 있는 삭제 버튼, 그리고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면은 텍스트 박스에 인식된 결과가 자동으로 번역 요청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게 되면은 번역 버튼이라는 걸 눌러야지 번역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번역 버튼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레이블로 여기는 한국어가 출력되는 장소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요. 텍스트 박스를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택한 항목이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번역한 결과가 여기 번역 결과 레이블에 출력이 되고요. 출력된 결과를 가지고 음성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는 얀덱스 그 번역 컴포넌트와 음성 변환 컴포넌트, 그 다음에 음성 인식 컴포넌트를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딩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앞서 알고리즘에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알고리즘 순서대로 코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를 스피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선택된 언어를 변수 언어에다가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그냥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게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한국어라는 언어 코드고요. 그다음에 EN은 영어라는 언어 코드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항상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영어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피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스피너에서 내가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코딩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스피너에서 여기 스피너를 클릭하면은 스피너에서 선택한 후에 선택 항목들에 대해서 언어 코드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너에서 선택한 항목이 영어일 경우에는 언어 값에다가 변수 언어 값에다가 한국어를 영어로 소스에서 타겟, 그 다음에 일본어일 경우에는 일본어의 언어 코드인 JA를 넣어주고 중국어일 경우에는 ZH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언어가 있으면 더 추가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선택된 항목이 아까 선택 언어 출력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었죠. 그래서 선택 항목 출력이라는 레이블에다가 내가 지금 선택한 거에 대한 항목을 출력할 수 있게 해서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코드를 코딩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음성 인식 버튼을 클릭하고자 할 때 하고 또는 내가 텍스트 박스에 넣었을 때를 클릭해 주면 되는데요. 자, 음성 인식 버튼을 클릭하면 음성 인식 텍스트 가져오기, 즉 내가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고 뭐라고 말을 한 게 있으면 그거를 텍스트로 가지고 온 다음에 텍스트를 가지고 온 후에는 텍스트 박스에다가 텍스트, 음성 인식 결과가 가지고 온 텍스트 요 결과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출력된 그 결과 값을 가지고 번역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 요청을 해서 그 번역한 요청의 결과, 여기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언어로 번역해야 될지가 여기 변수 언어에 들어있죠.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 값이었으면 영어로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텍스트 박스에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번역 버튼을 눌러야지 번역 요청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번역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네가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통 텍스트 박스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키보드 답판이 나타나거든요. 답판이 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크린 1에서 키보드 답판을 숨기라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 버튼을 누르면 번역 요청을 하고 그리고 키보드가 사라지게 되는 코드를 짜주면 됩니다. 각각 우리 블럭에 있는 컴포넌트 여기 음성인식 버튼, 번역 버튼, 그 다음에 번역 컴포넌트 그리고 음성인식 이렇게 해서 블럭을 명령 블럭을 가지고 오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는 이제 번역한 결과, 번역 요청을 했으니까 번역한 결과를 번역 결과 레이블에 출력하는 겁니다. 번역 결과 레이블에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번역을 받았을 때 그러면 번역한 결과로 여기 텍스트 값을 지정해줘서 출력을 하고요. 출력을 한 다음에는 음성 변환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걸 번역한 것을 음성 변환으로 얘기해 주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전체 음성인식 번안 전체 코드는 이렇게 음성인식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그 다음에 음성인식 텍스트를 가지고 온 후 텍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습 영상을 참조하여서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음성인식 번역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린의 속성에 가서 저는 미리 바꿔놨는데요. 여기 제목에 음성인식 번역기라고 하면은 여기에 아까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써야 할 컴포넌트 미리 한번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먼저 추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미디어 팔레트에 있는 음성 인식 컴포넌트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음성 변환 컴포넌트 그리고 트랜스레이트 컴포넌트를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가서 보면은 저는 수평 정렬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놨는데요. 디폴트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셔서 먼저 레이블을 데리고 와가지고 레이블의 너비는 자동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해주고요. 글꼴 굵게 배경색을 회색 이렇게 주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블 텍스트 가운데 이렇게 놓고요. 글꼴은 18 정도 이렇게 크게. 그다음에 글꼴이 텔릭은 이렇게 기울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번역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세요 라고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와야 되는 게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그 디자인 그림에서 여기에 스피너 이제 선택하는 항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버튼이 3개 있었어요. 하나는 음성인식 버튼 그리고 하나는 삭제 버튼 그 다음에 내가 음성인식하지 않고 텍스트에 바로 입력했을 때 번역 요청하는 번역 버튼이 있었습니다. 에빈멘터에서는 가로로 나열하고 싶으면 레이아웃에 있는 수평 배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수평 배치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너비를 자동으로 맞춰줄게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맞춰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피너를 데리고 와서 추가 그리고 버튼을 데리고 와서 넣고 이제 버튼의 크기가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바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텍스트에 가서 얘는 음성 인식 버튼이라고 바꿔주고요. 글꼴을 크게 하시고 싶으면 여기서 크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16 굵게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코딩했을 때 매번 버튼 1, 버튼 2, 버튼 3 이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컴포넌트 창에서 이름을 바꿔놓으면 코딩할 때 편해요. 그래서 음성인식 버튼이라고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버튼 하나 추가해서 이름 바꾸기 얘는 삭제 버튼이라고 바꿔놓고 그리고 여기도 삭제라고 해놓을게요. 삭제.
다음에 글꼴은 굵게, 글꼴 크기 15, 16이었죠? 16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또 다른 버튼 하나 놓고 이 버튼의 이름은 번역 버튼이었죠? 그래서 번역이라고 해주시고요. 번역 버튼이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버튼 하고 텍스트는 번역 하고 글꼴 굵게 똑같이 16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자, 스피너에 요소 문자열에다가 우리가 넣고 싶은 문자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바꾸고 싶은 언어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요소 문자열에다가 영어, 그다음에 바꾸고 싶은 언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저는 이렇게 넣어 놓고 너비도 여기서 사이즈 바꾸실 수 있는데요. 굳이 뭐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서 바꾸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블로 제목을 하나 넣어 줄게요. 그래서 너비는 분모 요소에 맞추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글꼴 굵게, 글꼴 크기 15 정도로 한 다음에 한국어. 밑에 텍스트 박스가 들어갈 건데요. 이 텍스트 박스에는 한국어가 입력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텍스트 박스 가지고 와서 넣어주시고, 텍스트 박스의 너비는 분모 요소에 맞추게 맞춰주시고요. 높이는 그냥 요 전체 크기, 화면의 크기를 100%로 놓고선 적당한 크기를 퍼센테이지로 할게요. 픽셀은 어려우니까 해서 저는 30% 정도로 맞춰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레이블로 번역이 되는 언어에 대한, 여기 항목에서 선택된 게 출력이 되는 그 레이블을 하나 넣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 레이블 3 넣어 주시고, 너비는 분모 요소에 맞추기 확인, 그 다음에 텍스트는 가운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는 한국어를 디폴트로는 영어로 둘 거기 때문에 영어라고 이렇게 헤어 놓고요. 일단은 15, 그 다음에 글꼴 9. 그리고 나서 밑에 또 레이블이 하나 올 건데요. 여기에 레이블 3, 레이블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레이블 2. 그런데 우리 지금 방금 넣은 레이블 3는 내가 항목을 선택하면은 여기에 출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딩에 쓰이니까 이름을 바꿔 놓을게요. 선택 항목 출력이라고 이렇게 바꿔 놓으면 코딩할 때 안 헷갈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블 하나 더 넣고, 이 레이블은 높이는 30%, 텍스트 박스와 똑같이, 그다음에 너비는 분모 요소에 맞추기.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그대로 두고요. 배경색을 좀 다른 색으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 글꼴은 15, 굵게 이렇게 넣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제 번역 결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블 3라고 되어 있는 걸 이름을 또 바꿔줄게요. 번역 결과 출력이라고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디자인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블럭으로 넘어가 볼게요. 블럭으로 넘어가서 제가 언어 코드라고 변수를 만들다 말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변수에 가셔서 변수 누르시고 만들게 한 다음에 디폴트로 우리 이렇게 언어 코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거고 내가 목록에서 선택할 때마다 선택한 언어 코드 값이 여기 변수에 담아집니다. 그래서 변수는 항상 입력과 출력 결과를 담기 위해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스피너에서 먼저 우리가 코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할 건지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스피너 클릭하시고 언제 스피너가 선택된 후에 라고 한 다음에 만약 스피너의 선택 항목이 영어이니 일본어이니 중국어이니 라고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 블록에 제어에 가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고 만약 뭐뭐라면 실행이라는 거 요거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요걸 데리고 온 다음에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될 항목이 3개인데 여기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연산 블럭이 들어가는 자리가 2자리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
우리는 아니면 이라면 얘는 빼고 아니고 만약 넣어주시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영어이니? 라고 물어야 되니까 논리연산자에 가서 뭐뭐는 뭐뭐랑 같다. 그리고 스피너의 선택 항목이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택된 항목이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만약에 이거 복사해서 선택된 항목이 영어이니? 영어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언어 코드 값에 언어 코드 값을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은 요 코리아 언더바 코리아 하이폰 en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지정하기 데리고 오셔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복사해서 넣어주고 여기가 일본어이니? 라고 하면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일본은 언어 코드가 JA니까 JA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하나 복사해서 이번에는 중국어이니? 중국어이니? 또 요거 지정하기 복사해서 중국은 ZH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한 항목을 어딘가에 출력을 한다고 했었죠? 바로 선택 항목 출력이라는 곳에 선택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택 항목 출력 레이블을 해서 지정하기 아무거나 데리고 오신 다음에 배경색이 아니라 텍스트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요거를 선택된 항목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피너에 대한 코드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스피너 옆에 있던 버튼들을 코딩하면 되는데요. 먼저 음성인식 버튼을 클릭되었을 때는 뭘 하면 되냐? 음성인식을 호출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텍스트 호출하기. 자, 그럼 텍스트를 호출했으니까 호출한 후는 결과를 출력을 해야겠죠. 결과를 출력하고 번역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음성인식 텍스트를 가지고 온 후에는 여기 텍스트 박스,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의 배경색이 아니라 텍스트를 음성인식 결과로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번역 요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번역 컴플레인트, 번역을 클릭하셔가지고 이거를 데리고 와서 호출. 그 다음에 언어 코드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여기 언어 코드 변수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가져오기 언어 코드 하시고 그 다음에 번역할 텍스트는 요거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던 게 삭제 버튼인데요. 이제 삭제 버튼이 하는 일은 텍스트 박스와 그리고 여기 번역 결과에 있는 레이블을 지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텍스트 박스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의 값을 텍스트를 지워주는 역할이니까 그냥 비어있는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번역 결과도 지정하기 아무거나 데리고 오셔서 텍스트로 바꿔주시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야 되는 일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직접 텍스트 박스에 글을 입력했을 경우 번역 버튼을 눌러야 번역 요청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번역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번역 요청하기 데리고 와서 자, 그 번역 요청할 거는 번역할 언어 코드는 요거죠. 언어 코드 변수에 있는 걸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번역할 텍스트는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텍스트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버튼 3개에 대한 게 끝났고 번역도 요청을 했고 그러면 번역한 결과를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번역 결과 번역을 받았을 때, 자, 번역 결과를 어디에다가, 여기 번역 결과에다 출력해야 되니까, 지정하기 텍스트를
번역 결과 출력의 텍스트를 여기 번역에서 가지고 오고, 자, 번역에 이제 출력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일은 음성 변환입니다. 그래서 음성 변환 말하기라고 할게요. 뭐를 이렇게 말하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모든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이 된 후에는 빌드에서 이제 APK QR 코드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QR 코드를 찍으신 다음에 QR 코드가 나오면 이렇게 지금 삼성 플로우로 제품 삼성폰이어서 삼성 플로우로 미러링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바코드가 나오면 QR 코드를 이렇게 찍으면 이제 다운을 받는 다시 다운로드 다음에 열기를 클릭하시고 설치 클릭하시면 됩니다. 무시하고 설치 하고 열기 하시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전송하지 않은 이렇게 해서 음성인식 만나서 반가워요. 나이스 투 미트. 네, 이렇게 영어로 잘 번역을 하고 있네요. 자, 실습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강 앱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